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대만 에버그린사로부터 15,000 TEU 네오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5척을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버그린은 23억 달러 규모로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는데요. 삼성중공업이 5척을 건조하고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10척, 중국 후동중화 조선과 강남 조선소가 함께 5척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과 이마바리 조선이 수주가 유력한 조선소로 지명되었고,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10척은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마바리 조선소가 10척을 수주한 내용을 살펴보면 히가키 유키토 사장이 소유한 해운사 쇼에이 키센이 에버그린으로부터 10척의 배를 용선하기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히가키 유키토 사장이 소유한 이마바리 조선소에 발주하는 조건의 전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쇼에이 키센이 운영하며 자사 이마바리 조선소에 발주키로 한 10척을 제외하며 에버그린이 운용할 초기에 계획된 10척분의 발주분은 삼성중공업이 5척, 중국의 후동중화조선과 강남조선소가 5척으로 분할 발주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이 중국에 발주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2018년 12월 28일에 중국 강남조선소에 2500TEU급 4척을 처음으로 발주하였고 올해 2021년에 처음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일에 23,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강남조선에 각 2척씩 발주하였으며 올해 또다시 15,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 중 5척을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강남조선에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발주 금액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발주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품질과 납기 그리고 운용 비용 및 중고 매각을 생각했을 때에는 중국으로 발주를 할 이유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관계나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등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농후해 보입니다. 참고로 신조선가는 15,000TEU급은 1억 300만 달러 수준으로 주춤한 상태이며 22,000TEU급은 1억 4,350만 불 수준으로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에버그린사가 선가로 척당 약 1억 1,500만 불을 지불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기존 선박 가격의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설치 비용을 감안한 액수인 듯합니다. 즉, 최근에 발주되는 친환경 듀얼 퓨얼이 아닌 기존 선박 연료 엔진과 여기에서 나오는 환을 0.5% 이하로 줄여주는 스크러버를 설치한 재래식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왜 최근 친환경 선박을 뒤로하고 재래식 선박을 선택한 것일까요? 국제해사기구의 오염물질 규제 기준 강화에 대비해 친환경 선박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럽 및 미국 기업으로부터 화물 수송 계약을 따내는 데 유리하며 글로벌 해운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에버그린사의 경영 전략과 역행하는 이번 신조선 발주의 재래식 사양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친환경 듀얼 퓨얼 엔진으로 사양을 결정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선박을 건조하기에 무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2017년 프랑스 선사 CMA-CGM사가 중국 선박 공업에 발주한 7척의 2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LNG로 추진 가능한 친환경 엔진인 듀얼 퓨얼 사양을 만족하지 못해 배를 만들어 놓고도 계약된 2019년에 인도를 할 수 없어 2020에서 2021년에 인도하는 것으로 미뤄졌고 현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박에 뼈대라 할 수 있는 선체가 두동강으로 부러지는 사건도 일어났고 친환경 듀얼 퓨얼 엔진을 적용한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에버그린사는 정치적,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기술의 한국 삼성중공업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냐는 저 조선명 탐정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팩트는 동일한 선박을 한중일에 발주하는 가격이 어떠한지가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척이라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컨테이너선만큼은 한중일의 진흙탕 같은 수주 싸움으로 누가 수주할지는 알 수 없는 안개속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재래식 선형과 추진기관을 고수할 수는 없겠죠. 앞서 1일 이마바리 조선과 JMU가 51대 49로 합작한 미혼 조선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마바리 조선이 JMU 지분 30%를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히가키 유키토 사장의 차남인 히가키 카즈유키 이마바리 조선 정무이사가 JMU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도 맡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니혼조선소는 이마바리 조선과 JMU의 선박 설계와 연구개발 및 영업을 통합하기 위해 발족이 추진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단순 연구개발 협력을 넘어 일본 조선업계에서 이마바리 조선의 영향력이 훨씬 강력해지는 협력이었던 것입니다. 히가키 사장은 일본 조선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을 모아 수소연료 전지와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추진선의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눈앞의 친환경 연료로 LNG가 각광받지만 일본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LNG선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조선소가 LNG선과 LNG 추진선을 독점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LNG선과 LNG 추진선에서만큼은 한국이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LNG 추진선과 더불어 다음 세대인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선이 모든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뒤쫓아오는 중국과 일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한국의 조선소는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 및 수주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에 대장식을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